자, 2025학년도 24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오답률 탑 7 오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뒤에서 총평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답률만 놓고 보면 역대 손꼽히는 시험지였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바로 문제 풀이 좀 갈 건데요. 미리 얘기하면 제이쌤 또 풀이 특성상 내용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이 직관적으로 해석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빈칸 밑줄의 의미가 이번에 이제 총 7위인데 벌써 첫 번째 7번째 문제가 34%. 벌써 3월과 5월에 치러진 모의고사의 정답률을 훌쩍 뛰어넘는 7위가 34%라니. 참고로 이번에 오답률 1위는 13%죠. 좀 이따가 순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21번. 밑줄을 맨 마지막에 그어놨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좀 만들었는데, 일단 선생님은 그래요. 마지막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마치 빈칸처럼 바로 앞문장을 추론근거로 보자. 여러 번 했던 얘기고요. 그럼 그 앞문장에서 대의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살펴본 건데, 그 앞문장에서 이 번아웃에 대해서 좀 이따 밑줄에서 번아웃이 뭔지 우리도 봐야 되는데요. 번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형광펜. 자,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단계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번아웃을 생각하는 건데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번아웃이 왔어 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러나 또 이건 친절하게 밑에 별표를 치고 나왔죠. 그 번아웃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partial 중립적인 혹은 죄송합니다. 중립적이 아니라 부분적인, 죄송합니다. impartial이 중립적이죠. 자, partial, 어떤 한 부분적인, 아니면 좀 덜 심한, 이쪽이 심하다라고 하면 좀 덜 심한, 이해됐죠? 그런 형태의 번아웃을 겪고 있는 거죠.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 형광펜. 다시 한번. 경화고인데, 번아웃을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렇게 자기가 다 소모되고, 그죠? 고갈되지 않은 채로 번아웃을 겪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번아웃의 단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번아웃에도 정도 차가 있다는 얘기를 앞문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다시 밑줄. 즉, 번아웃은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로서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단계별로 더 약한, 더 강한 번아웃이 있다. 약간 이 정도로 전 주관식으로 풀렸는데 정답 먼저 가보면 정답은 그렇죠. 2번이었죠.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room, 이때 room은 공간이나 여지입니다. 어나 더가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인데 그냥 room이라고 쓰이게 되면 공간이나 여지예요. 그러니까 더 큰 정도의 이제 고갈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번아웃을 이렇게 바꿔 쓰게 한 건데 더 큰 정도의 그런 번아웃에 대한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나 지금 번아웃이야. 근데 사실은 번아웃이 아니야. 완전 난 지금 번아웃이야.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도 다니고 밥은 먹고 직장은 다닌단 말이야. 다른 단계, 더 큰 단계의 번아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번과 5번으로 21%가 갔어요. 물론 선생님 지금 촬영 당일입니다. 모의고사 본 당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금 바로 현장 수업 끝내고 바로 지금 촬영 중이니까 정답률은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미리 얘기하면 풀 버전에서 강의는 따로 곧 또 조만간 현장 강의 버전으로 제작할 겁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갈 줄 알았어. 여기 Public discussion. 자,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초반부터 나온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 풀고 나서 가볍게 쭉 한번 다시 훑어봤더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뭐가 틀렸나 보여드릴게요. 이 번아웃에 대한 그런 대중들의 사람들의 그런 논의, 토론이 아직 그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답이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이면 방금 밑줄 그은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다. 아직 토론이 끝나지 않았어. 가타부타 이렇게 스펙트럼이다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아직 정할 수 없는 거다란 말이 되겠죠. 그리고 5번으로 간 친구들은 정말 잘 골랐습니다. 왜냐면 이 고갈되는 것의 그 정도라는 게 형성돼. 선생님 고갈됨의 그 degree 정도 맞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바로 individual's perception. 내가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는 아예 안 나온 얘기거든요. 여긴 맞는데 이 뒤가 잘못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당한 친구들은 안타깝게 뒷부분에서 놓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밑줄임이 21번이 오답률 탑 7이었고요. 됐나요? 자, 이제 오답률 6위. 자, 순서 문제였습니다. 26%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C번을 시작점으로 좀 잘못 볼 것 같다라는 예상이 아련하게 좀 들긴 들었는데, 자, C번을 시작점을 잡은 친구가 무려 44%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여기 형광펜 쳐봅시다. 첫 문장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위에다가 전개 방식이라고 써놓고요. 선생님이 여기 읽고 어떤 전개 방식을 예상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지금 바로 답 얘기할게요. 전개 방식은 열거였습니다. 자, 뭐냐면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자,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 경영 관리에 대한, 인력 자원에 대한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a number of니까 많은 관행들이 있습니다. 열거를 암시했잖아요. 이해됐죠? 열거 암시라고 써놓고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열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제자님들은 뭐에 꽂혔냐면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C번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필수적인 건데 뭐 하는데 필수적이냐면, 자, 조직의 그런 학습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이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학습이 아니라 이 관행들에 대한 열거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뭐가 선후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죠? 이런 학습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관행들, 많은 관행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이쌤에게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장점이 열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열거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A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복선이 돼서 조금 있다가 36번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평상시에 저는데 이런 말 하니까 A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역대 수능 기준으로는 A가 시작이었던 적이 딱 한 번이니까 다시 한번 이 말 왜 하는지 36번에서 알고 있죠. 자, 형광펜.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은, 만약에 A가 시작이라면 여기 대어는 앞에 나왔던 practices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 누구인가의 역할이, 그 역할이 뭔가 돕고 상담도 해주고 그 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대어는 우리가 예상컨대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A는 시작이 아니고요. B를 봤더니 전개 방식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형광펜. 예를 들어 게다가 누가 봐도 예시가 열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이해됐죠? 그래서 이 B가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내용을 살짝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수행평가나 보상 시스템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게다가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자, 이러한 어떤 기관들의 기능은 하면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가 열거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서, 자, C에서는 In a learning organization, 자, 학습 조직 내에서라고 했는데 예시가 열거되기에는 이 부분은 학습 조직 내라는 학습 조직에 대한 뭔가 학습 평가를 해주는 내용이 앞에서 이어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어진 문장과 딱 떨어지는 건 전개 방식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번에 예시가 열거되는 이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 B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A번에 their role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네요. 즉, 다시 한번 극적으로 이 기능이 변했는데,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걸로 변했냐면 여기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걸로 변했고, 이 내용을 받아서 in an organization이라고 받아준 거고,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 이 전문가들이 반드시 학습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 도우미들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그들의 역할은 이라고 받았던 거죠. 그래서 B, C, A 정답률은 26%고 44%가 C번으로 시작을 잘못 잡았네요. 그럴 만은 했었는데 전개 방식을 잡았으면 이제 좀 더 캐치가 됐죠. 자, 이제 정답률, 오답률 4위인데 선생님 5위 아닌가요? 네, 4위가 오늘 밤 기준으로 지금 정답률이 21%, 22%로 동일하니까 공동 4위. 자, 5위 없이 공동 4위로 먼저 위치 문제입니다. 자, 39번 문제가 갔는데 이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릴만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용 설명은 최대한 배제할게요. 어떻게 풀었나? 선생님도 시험지 딱 받고 눈으로 훑어보고 나서 쉽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설명은 선생님 풀버전 해설 강의에서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봐봐, 얼마나 직관적으로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1번 앞문장을 읽어봤더니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대요. 뭐 그렇습니다. subject matter, 즉 figure와 style, 그 백그라운드 사이에 그렇대요. 전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내용 설명이 되고 배경 지식을 주는 꼴이 되고, 오히려 저는 그걸 더 싫어하니까, 한 발 더 나가서 혐오하니까. 왜냐면 이 문제풀이 강의거든요. 지문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인가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주어진 문장에서 this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가 제공해 주는데 라고 하면서 이 부분 형광펜 미학적인 어떤 프로세싱, 처리 과정의 깊이에 대한 근간을 제공해 줍니다니까 이 앞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this가 빠졌네요. this도 형광펜 쳐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나왔으니까 즉 미학적인 이것도 친절하게 밑에 별표 치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학적인 처리 과정이 이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뒷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만 단순히 푸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쉬웠던 게 미학적 관행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그래서 4번으로 오답률이 44%인가요? 네, 47%네요. 와, 여기까지 47%를 갔는데 아쉬운 게 여기서 처음 미학적, 여기 형광펜 unaesthetic attitude, 미학적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 언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4번에서 this라고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unaesthetic attitude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답이 4번이 되는, 죄송합니다. 5번이 되는 거죠. 정답률 22%고 저기 4번으로 47%.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 설명은 지금 거의가 아니죠. 그냥 아예 배제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지칭 정보를 가지고 푸는 걸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선생님 모든 강의를 이렇게 해설하니까 잘 쫓아와 보시고요. 알겠죠? 내용적인 건 풀버전 해설에서 참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공동 오답률 4위를 기록한 어법 문제. 제가 오늘 이제 시험 보고 온 친구들에게 이걸 좀 물어봤는데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일단 왜 틀렸을까 지금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조금 너무 급하게 푼 거 아닌가 정도 해석을 어법 문제를 풀 때 꼼꼼히 해석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눈으로 풀고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틀릴만은 했어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선생님 지금 분필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지자님들 선생님이 여타 어법 해설 강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크게는 세 가지. 원래는 이제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번째가 시제인데 시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시제는 잠시 배제하더라도 크게 세 가지 보면 구조, 수일치, 그리고 능수동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친구들 다시 한번 체크 잘 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구조부터 살펴봤더니 in which하고 관계사가 나오면서 앞에서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러면 이 관계사 뒤에서 동사가 나오는 거 구조상 맞고 수일치도 students가 주어라면 그죠? 당연히 여기에 기부에 동사에 s를 붙일 이유는 전혀 없죠. 수일치도 맞고 그럼 마지막 뭐 남았어요? 능수동. 그러면 그 능수동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건지 학생들이 힌트를 받는 건지 여기만 놓고 보면 둘 다 말이 되죠. 그래서 대충 풀면 안 됐던 거예요. 맥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 내용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형광펜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근데 만약에 힌트를 주는 거라면 누구에게 주는 건데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지금 누구에게 주는지도 지금 빠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실험 대상이니까 힌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수동 썼어야 되는 거야. 기본 정도 썼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정답이 2번이었는데 정답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선택지에서 아마 생각 못했던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저 리드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뭐 이 강의를 좀 현장 강의 친구들도 볼 테니까 현장 강의 친구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 주세요. 이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건데 얻어 걸린 건데 우리 6평 보기 최근 일주일 정도 수업 사이에 선생님 지금 현장 강의에서 챌린지 백이라는 교재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에 올인원이라는 교재에서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챌린지 백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웃긴 게 여기 정답률이 8%밖에 안 갔어요. 오히려 오답을 가려면 1번으로 많이 갔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1번으로 많이 오답이 안 갔다는 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려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more difficult retrieval. 근데 요거는 밑에 별표 치고 나오긴 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암기하는 거 권장해요. 자, 근데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라면 구조가 안 맞는 게 여기 지금 동사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한번 뭐야 이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동사 자리 아니네.
빨리 반박해 보세요. 그잖아요. 여기 이미 동사가 뒤에 is하고 100% 나왔고 provided하고 동사가 또 나오고 근데 여기다 동사를 쓴다니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1번으로 갔었어야죠. 근데 안 갔다라는 건 글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빨간 펜 들고 오늘 분필 준비를 미리 안 해놔가지고 provided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자, 기억들 모르는 친구, 처음 듣는 친구들 이번 게 알아두세요. provided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럼 알아둡시다. 이건 접속사로 쓰이고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이번 기회. 근데 이건 그냥 얻어 걸린 거긴 한데 최근 수업 때 한번 다뤘던 게 툭 하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여기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로 쓰인 provided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 알겠죠? 1번도 그래서 구조상 맞았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3번으로는 꽤 많이 갔어요. 여기로 몇 퍼센트죠? 24%가 갔는데, 훈련이 조금 덜 됐을까요? 자, 앞으로 이런 거 가지 맙시다. 뭐냐면, 자, where이 관계 부사인 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쌤 생각에 너무 앞에 장소적 개념이 나와야 된다라고 너무 강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자, 우리 관계 부사, where 뒤에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는 게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니까 이것만으로 완전한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은 need to be recognized, 인지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건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목적어 없이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where이 맞는 거고 한 번 더 where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꼭 공간적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원어민들은 그냥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쓸 게 없으면 where로 그냥 써서 붙여 쓰는 역할로도 되게 많이 써요. 혹시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뒤에 문장 구조를 잘못 보고 틀린 건지 어떤 느낌인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로 24%가 그리고 4번으로는 12% 정도. 자, 이건 두 가지를 확인했었어야 되겠죠? 자, 뭐냐면 얘가 지칭하는 게 뭔지 판단했었어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정답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answers를 지칭하는 거니까 여기 them도 맞고 하여나 맥락상 주어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었다면 them이 아니라 themselves를 써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필요한 게 아니죠. 학생들이 정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them도 맞네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5번. 오랜만에 선생님 기억도 안 나요. 평가원에서 이걸 물어본 게 언제지 싶네요. 5번으로 35%가 갔습니다. 사실 이건 중학교 때 좀 많이 했는데 벌써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뭐 기억 나나요? 요렇게 해주면 혹시 뭐 좀 기억이 납니까? 네, 좀 알 것 같아요. 바로 from A to B.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던 전치사 투가 정말 오랜만에 와 선생님 강의 초창기에나 나왔던 선생님 강의한 지 17년 됐으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평가원에서 전치사 투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투니까 당연히 뒤에다가 동명사인 making을 썼어야 되겠죠. 자, 정답 하나 툭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었네요. 특히나 1번의 provided가 접속사로도 쓸 수 있었다는 거 잘 잡으시면서 여기까지가 공동 4위였고요. 자, 이제 3위 들어갑니다. 자, 3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빈칸 추론이 나왔습니다. 34번 빈칸 추론 정답률 21%였고요. 오답이 중요한 건 촤르르륵 하고 1번으로 한 27% 같지만 사실 촤르르륵 하고 퍼졌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약간 주관식으로 풀었거든요. 이게 힌트가 됐는데 이 두 부분이 자, 이렇게 하면 혹시 뭐 느낌 옵니까? 자, 말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공부해. 자랑하자는 건 아니지만 자랑할 거야. 이제 좀 이해됐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겠다. 전형적인 패턴. 그래서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바로 앞문장에서 근거를 잡았고 그러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문장과 역접 대주장치란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즉 자랑하자는 건 아니지만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지만 돈 빌려달라는 얘기. 그죠?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라는 얘기. 그럼 여기 들어갈 말과 같은 말이겠죠. 형광펜. 바로 완벽한 수능 유니포머티, 수능이라기보다는 획일성, 이거 단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자체 규제는 레드보캡에도 나와 있었죠. 유니폼부터 출발해야 되죠. 우리가 교복이란 뜻으로도 쓰지만, 제복이란 뜻으로도 쓰지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유니폼은 획일적인이에요. 그래서 유니포머티, 획일성이죠. 그렇죠. 뭐 통일성, 획일성 유사하게 다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완벽한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즉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뭐 이따금씩 불협화음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참고로 또 as to know about의 뜻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니포머티,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나는 뭐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획일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끝. 그럼 이제 선지를 조금 사실 좀 많이 까다롭게 만든 건 맞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획일성이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다면 가장 가까운 말은 그렇죠. 4번에 있는 그렇죠. commonality로 갔었어야 되겠죠. 공통성. 자, 화살표 쫙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공통성이 outweight가 weigh가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outweight는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보다? 차이점보다. 그렇죠.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공통성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선택지가 좀 까다롭기는 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조금씩 볼게요. 1번 보면 자, 여기 이러한 차이점들을 좁히려는 우리의 devotion, 전념이나 헌신이 will emerge,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그래서 27%로 갔는데 다시 이러한 차이점들을, 다른 점들을 좁힌다 수준이 아니라 한 발, 두 발 더 나가서 공통점 얘기를, 차이점을 좁힌다가 아니라 공통점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약했던, 이 말에 비하면, 공통성에 비하면 약했던 거죠. 이제 좀 이해됐죠? 차이점을 좁힌다 수준이 공통점하고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 골랐던 친구들이 지금 뭘 놓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음악 얘기 이제 예시에서 당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다양한 인식이 풍부하게 합니다. 공유된 음악적 경험도 좀 틀렸고 다양성이 풍부하게 한다가 아니죠. 공통점이 포인트인데 예시에다가 정반대기 좀 섞어놨고 5번은 완벽하게 반대말이죠. 자, 음악에 있어서 그렇죠. 음악의 과정에 있어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그 다음에 counts가 동사로 쓰였네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다양성, 차이점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이해됐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틀린 것까지는 이해하고 이 오답률 2위도 이해를 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1위는 난이도 때문에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인 오답률 1위는 바로 이 오답률 2위를 기록한 31번 문제입니다. 이건 난이도 때문에 틀린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15%밖에 3번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급하게 간 거 아닌가.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까지는 캐치한 거 맞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결사 생략도 있거든요. 자, 이건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마다 이런 거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눈에 좀 들어오나요? 네. 앞문장에서는 선생님 앞문장은 왜 읽었냐면 빈칸이 이렇게 애매하게 두세 번째 문장 정도에 뚫려 있으면 이 초반부는 도입부, 그 다음 이제 빈칸을 주제 정도로 보통 생각하면 되는데 딱 그 패턴이에요. 그러면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이러이러하고 반면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러면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과 앞문장이 반대말이겠구나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 자, 또 여기 not. 그럼 다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앞문장과 같은 말이겠죠. 납득됐나요? 다시 한번. 아날로그적인 우리가 말하는 오프라인에 직접 대면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고 물리적인 물체가 있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는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매체라는 것이 그렇죠. 빈칸의 한 부분이 아니다니까 앞에 나왔던 형광펜. 정보의 컨텐트, 내용과 같은 말이 들어갔었어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지문 내용 설명은 지금 최소화하거나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번으로 갔으면 2번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조금만 해석해 볼게요. 자, this is clear. 이건 명확한데요. 특히나 이런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는 분명합니다. 즉 어떤 환경이냐면 정보의 내용이 이것도 밑에 별표 치고 놨지만 이건 안 해도 될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올해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 좀 본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아니니까 별표를 줬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고정되어져 있대요. 물리적인 매체 속에. 그럼 다시 한번 정보가 딱 들어가 있다고요. 반면에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런 디지털 환경 내에서는 그 매체가 뭐의 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방금 봤던 정보의 내용의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가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갈 말은 정보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말은 저장이에요, 메시지예요,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쭉 다 읽어 내려왔다고 전제해 볼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결론을 예쁘게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알고 싶은 건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은데 나레이 법비 문장을 주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형광펜.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가 미디어 안에 있는 정보가 보존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알겠죠? 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장을 하는 건데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좀 이해됐어요? 그럼 그 정보와 가까운 말은 바꿔쓰기 한 것, 메시지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저장에 여러분이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존을 시키는데 무엇을 보존시킬 건지가 포인트였던 건데 보존한다는 말 자체에 여러분이 꽂혀가지고 스토리지, 저장이란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무엇을 저장할 건지를 물었던 건데 이해됐죠? 자, 다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실제 난이도에 있다는 오답률이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알죠? 13% 정답률을 기록한 오답률 1위 36번인데 네. 이건 뭐 난이도 때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 딱 한 번 그랬고요. 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미 한 3년쯤 전인 것 같은데 21학년도, 22학년도 선생님 연도는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때도 ACB가 또 한 번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현장 강의 친구들은 알겠지만 또 우연치 않게 이것도 오늘 이번 시험에 선생님이 얻어 걸린 게 되게 많네요. 최근에 과제로 내줬던 우리 주간과제물이 또 ACB가 정답이었던 게 또 한번 줬었는데 그대로 또 ACB가 한번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시 여기를 읽고 나서 선생님도 그랬어요. A번은 B, C가 정답인 계열이 너무나 비율적으로 많기 때문에 A를 배제는 하지 마시고 A번이 답일 것 같을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B, C 위주로 먼저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 접근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A를 아예 배제하지 말라고요. 이해됐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wildfire, 산불은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많은 호주 환경 속에서 그렇대요. 자, 그런데 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건 어떤 그 지역의 풍경을 좀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놓는 건 관행되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호주 원주민을 Aboriginal이라고 하는데 요걸 별표 안 준 건 또 의외였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광펜. For millennial, 수백만 년 동안 아니 올드 인포메이션이라는 느낌을 여기서 좀 주고 있는데요. 거기다 불을 지르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었대요. 오, 관행으로서 그렇게 됐었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A번을 봤더니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관행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형광펜. 불을 지르는 그 패턴, 자, 이 stockman이 사실 이제 몰랐어도 상관은 없는데 livestock 하면 가축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가축을 기르는 그 목초지에 목동이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목축업자들. 이 도입을 했던 이 불을 지르는 패턴이 잠깐만요. 이전의 방식과는 region 밑에 별표 치고 네 나왔죠, 그렇죠? 자, 이전의 방식, 이전의 양식과는 좀 달랐대. 잠깐만요. 그럼 이 앞에는 이전의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A가 만약에 시작이라면 물론 이제 A가 시작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A가 시작이라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실제로 문제 풀 때 나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B나 C에 그러니까 이전의 양식 얘기가 먼저 나오겠구나. 불 지르기 전 상황이 먼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B나 C에서 뭔가 시작점을 주고 나서 여기서 반박을 주겠구나가 선생님 생각이었어요. 이해됐죠? 그랬는데 A번을 봤더니 생각해보세요. 비록 풀들이 여기 형광펜 그 다 타버린 지역을 colonize가 식민지화하는 거,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시 차지한 라고 하려면 앞에 불 지르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시작하기 B는 좀 곤란하죠. 다 타버린 지역을 다시 식민지화하는 첫 번째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B는 태우고 나서 얘기네? 이랬죠. C를 갔더니 형광펜 그 어린 새싹들은 슛 쏘듯이 이 싹을 튀어나오는 걸 슈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얘네들이 음식의 원천이 되는데 그들의 동물에 대한 근데 그들이 누가 되돌아오려면 동물들이 되돌아오려면 당연히 동물들이 떠나는 게 먼저가 되는데 떠난 내용도 없잖아. B와 C는 둘 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우리 제자님들 많이 당황했겠다. 시작이 A였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천문사에서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이전에 그런 양식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런 불태우는 패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A 다음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A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C라는 얘기인데 확인을 해야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오네요. 자, 이것이 기능하는데 그 목초 지역들을 전부 다 클리어, 깨끗하게 해버리고요. 쓸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극하는데 새로운 식물의 성장. 이제 C 보이죠? 이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C에서 뭐라고 받았던 거예요? The young shoots라고 받아줬던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B까지. 그래서 정답이 A, C, B인데 이건 지문의 난이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죠? 뭐예요? 선택지가 A가 시작이었으니까 만약에 이걸 이 순서를 B, C, A로 순서로 해가지고 바꿨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딱 잡아놓읍시다. A를 아예 배제하지 말자. 알겠죠? 자, 전체 총평 하겠습니다. 총평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웠다. 그죠? 어려웠죠? 3월 시험지와 비교했을 때 확 난이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현역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N수생들은 알죠? 작년 수능이 이러했습니다. 선택지를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답이 왜 매력적인지에 대한 훈련을, 오답 분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타 과목도 매우 강하게 권장하는데요. 오답 봉투를 만드는 거, 특히나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실수나 함정에 빠져서 틀렸던 문제들은 그냥 툭툭툭 잘라가지고 그 시험지 뒤쪽에다가 뭐랄까 아이디어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가지고요. 봉투에 집어넣듯이 오답 노트 예쁘게 만들지 말고 실수하고 함정에 빠졌던 것들만 잘 모아서 두고 틈날 때, 중간에 머리 식힐 때 함정 노트, 어떤 함정 카드처럼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은 실수했던 것들만 모아서 정리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선생님 커리큘럼상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선생님 개인 커리큘럼을 이제 전부 다 오픈해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하반기에 선생님 개인 커리큘럼 오픈할 때 오답은 왜 매력적인지 오메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영어과는 선생님이 해줄 건데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 풀 버전의 해설 강의는 곧 현장 강의 버전으로 올라올 거고요. 그날 오늘 시험 본 당일 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고했단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시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고생했다. 시험 끝났는데 시험 못 봤다. 영어 망했다. 이게 아니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성적이 특히나 마음에 안 들었겠죠. 대부분 친구들이 정답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설 강의를 듣고 앉아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올바른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매우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알겠죠? 그런 면에서 수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풀버전 해설 강의에서 따로 만나도록 할게요.